자음, 페이지 28페이지죠. 요약집이요. 사기 강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사기 강박은 차고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양이 워낙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사기 있죠. 사기는 여러분요, 먼저요, 신이 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시인되느냐, 또는요, 비난받을 정도냐, 이 말이죠. 시인된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난받을 정도다? 그러면 사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사기가요. 사기는 뭐냐? 사기는 첫 번째,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단의 고의라는 것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기망을 하죠. 뭐라고요? 여기 생기는데요. 을이 뭐라고 하냐? 여기에 화장터가 생긴다. 이렇게 기망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망에서 을이 기망을 하죠. 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이요. 동기에 차고, 동기에 차고에 빠지죠. 차고 누가 갑이요. 차가에 빠져가지고 의사를 표시해. 그러면 1억 원에 원래 팔라고 했는데 1억 원은 안 되고 5천만 원이라도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을의 기망에서 갑을 차고에 빠뜨리려고 하는 1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차고에 빠진 갑이요, 의사를 표시하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계 고의예요. 과실만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2단의 고의. 그러면 강박이라는 건 뭐냐? 강박. 이것은 이제 사기고요. 강박. 강박도 똑같아요. 강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박은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강박은요, 무효가 되기도 하고요.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돼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강박은요, 의사결정의 자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됐다. 이 제한을 뭐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돼.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그래. 무효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다른 말로 뭐란다? 강박행위가 뭐라고 그래? 극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기억나죠? 그래서 뭐한다? 강박. 강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갑의 건물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의 전세를 내놨는데 이 사람이 강박을 하죠. 누가요? 갑이요. 강박을 하죠. 주일듯이 달려들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갑이 어때요? 공포심을 떨죠. 공포심. 그래서 갑이 의사를 표시를 해. 야, 1억은 무슨 1억이야? 1,00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요. 그런데요, 우리요. 뭐죠? 조폭이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갑이요.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갑이요. 그러면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을이 강박을 해서 갑을 공포심에 빠지게 해야 되겠죠.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요.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하죠.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2단의 고의라고 얘기하죠. 2단의 고의. 알겠죠? 1단계, 2단계 고의죠. 그래서 과실만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사기 강박이다. 강박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다. 이것이 뭐냐?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느 것이 사기인가 아닌가? 어느 것이 강박인가 아닌가? 이것만 알면 돼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먼저 변칙 세일이죠. 그럼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50% 세일 그러면 50만 원이잖아요. 세일이 끝나면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50만 원으로 파는 것. 그걸 변칙 세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타인 소유물이죠. 그럼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반드시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다. 차고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사기인 것, 우리가 이제 사기인 것, 고지 의무 위반이죠.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중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된다. 알리지 않으면 뭐가 된다?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사기가 아닌 것이 있죠. 사기가 아닌 건 가장 대표적인 게 교환계약이죠. 이러면 이 교환계약에서는 물건의 가격, 상대방의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이요.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했다? 시가라고 고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여기 보면 상가 분양 광고죠. 우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뭐란다?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죠. 그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 또 뭐냐 담합행위라고 나와요. 담합이요. 이 담합행위를 했는데 담합행위가 공매예정 가격을 뭐한다? 가격을 상회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매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한 사람이 단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입찰이 있을까요? 공매 입찰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꼬셔가지고 너는 1억 100만 원 써라. 나는 1억 1000만 원에 쓸게. 그래서 자기가 1억 1000만 원의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친구하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친구를 꼬셔가지고 일단 2명 이상의 입찰에 참가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공매 예정 가격이 얼마냐? 1억이거든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했으니까 공매를 신청한 사람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은 했죠. 강박은 3가지. 또 강박은 고소고발이에요.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강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박이 될 수 있죠.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뭐가요? 수단이 불법이다.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기나 강박의 경우는 사기나 강박은 손해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손해 여부는 불문하고 우리가요 착오의 경우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다 있어야 되죠? 그냥 사기나 강박은 무슨 요건만 있어도 된다? 주관적 요건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작년에 나온 시험에 뭐가 있죠? 뭐가냐면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기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잖아요. 우리가 저기 보면 강박의 경우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다 강박,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강박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해악의 고지 없이 그랬죠. 그냥 강박이다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고소고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죠. 취소하죠. 2월 1일 사기 당했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요. 3월 1일 병한테 넘기죠. 그러면 을한테만 취소하고 병한테는 취소를 못한다. 몇 번 얘기했어? 그런데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기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는 어디를 얘기하냐? 취소하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를 하죠. 그래서 취소하고 말소등기 취소하기 전에 선의의 제3자 취소 말소등기 하기 전에 선의의 제3자 알겠죠? 이 병은 선일 때 취소 전후를 구분하고 선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이기만 하면 된다. 됐죠 지금? 취소 이게 바로 뭐가 다르죠? 해제하고 다르죠. 해제. 여러분 기약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돼? 해제하기 전에는 뭘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선의만 보호되죠. 이렇게 차이가 있죠. 취소는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선의.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제3자의 사기강박은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사기를 치면 갑이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 누구냐? 피용자를 누구라 하냐? 제3자라고 그래. 제3자가요 병이 갑을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을이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여기요 병이죠. 병은 누구다? 제3자죠. 제3자가 누구다? 피용자죠. 피용자가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알았거나 악이에요. 또는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가 사기를 치면 바로 취소하는데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한다. 알았을 경우에만 OX, X 항상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면 취소를 못하죠. 그럼 반대로 해석해봐. 취소하죠. 그럼 반대로 해석해봐. 취소를 못하는 경우는 그럼 뭐다? 상대방은 악이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선이. 가실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 이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해. 제3자가 갑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아무것도 몰라. 선이 무과실이에요. 취소를 못해. 악이거나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를 해. 됐죠 지금?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 취소를 못한단 말은 의리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 다음 사람은 뭘 보면? 선악. 그런데 이 사람은 취소를 했죠. 그러면 이 병은요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그런데 대리인은 뭐냐?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뭐라고 나왔다? 대리인에 있어서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이냐? 갑이죠.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갑이요 병이죠. 병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요. 갑이 을한테요. 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을을 뭐란다?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시된단 말은 똑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을 뭐란다? 사기를 치죠. 상대방을 사기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기친 거랑 똑같아. 대리에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죠. 대리에서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해. 여기 중요한 것은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어도 취소를 해. 여기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하죠.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대리에서는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상대방은 무조건 뭘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 대리에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다?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리인. 그 다음에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하니까 뭘 하지 않아도 취소를 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취소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취소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죠. 이 부당이득의 악의의 경우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더 이상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뭘 한다? 병존한다. 병존한다는 것은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첫 번째 사기는 위법함으로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해. 그런데 착오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어. 하자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 알겠죠? 기망을 말한다. 사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기나 하자 담보 책임을 뭐란다?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사기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즉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서 사기가 됐다. 그럴 수 있죠. 먼저 사기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라고? 취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고 사기를 이유로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두 개가 경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지만 이게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본인하고 동일시된다. 제3자는 누구다? 피용자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할 때 제3자는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인 경우에만 보호된다. 선인 경우에만 보호된다. 해제는 해제하기 전에는 뭘 불문한다? 선악. 해제 후 말소되게 누구? 선이만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28페이지 사기란 보셔요. 자, 사기 기망이죠.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이를 유지 강화하는 것.
그래서 부작이나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부작이나 침묵도. 알겠죠? 2번요. 상품의 선정 광고에서 우리가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 그 말이 나오면 사기예요. 기망행위예요. 그런데요, 신의 측이면 그때 신의 측에 비춰 시인된다 그러면 기망성이 결여가 돼요. 기망성이 결여가 된다. 알겠죠? 비난받는다, 기망성이 결여가 된다, 시인된다 이 정도. 그래서 비난, 그러면 봐봐요. 학원을 광고할 때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강사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기망인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기망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죠. 왜요? 누가 최강인지 누가 최고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 없어. 그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어떤 선생님 보면요, 전혀 강의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 사람 강의가 아닌데 어떤 학생들은요, 그 사람 강의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사람 그 수준에서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서. 근데 그 사람 수준을 잠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강의를 듣기가 힘들죠. 그런데 학생들은, 처음에 시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한 강의가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3월달 되면 금방 표시가 나죠. 3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요, 그 사람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왜냐하면 수준에 따라서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강구를 할 때 최강의 교수진 그랬는데 강의는 이 사람 잘하는데 처음에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기이냐 아니냐 논하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죠. 알죠? 그런데 그것이 비난받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기가 된다. 누가 들어봐도, 수준이 높고 낮고 더라도 누가 들어봐도 책만 계속 읽고 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망성을 논할 때 비난받을 정도냐 시인되는 정도냐 이 말이죠. 이것이 기준이다. 2번이요. 그 다음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3번에 두 번째 끝에 2단의 고의. 뭘만은 안 된다?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맨 끝에 손해 발생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손해 발생 가로를 묶고 착오. 손해 발생이 있어야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그 다음에 4번은요. 사기는, 여러분, 사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예요, 일치예요? 일치하죠. 일치. 그래서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무슨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된다? 동기의 착오. 그런데 착오는요,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기는 동기의 착오, 즉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5번은요, 우리가 피기망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착오와 다르죠? 착오는 임의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죠. 손해를 가할 의사는 요건이 아니죠. 그런데 착오에서는 손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 1번이 뭐죠? 변칙 세일이죠. 그 하나만 하면 되죠. 2번은요,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제목을 써봐. 고지 의무 위반.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사기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했다. 사기는 아니지만 타인 소유임을 알았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에 해당한다? 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자,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가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은 다 암기해. 다른 건 몰라도 교환계약.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로 고지했다.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가 분양 강국이죠. 그래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을 하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수익 보장 광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사기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굳이 여러분요 3번이라고 하나 더 쓰면 3번을 하나 써. 담합이라고 쓰고 담합을 했어. 담합행위죠. 담합행위인데 옆줄 긋고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한 경우 이렇게요. 담합을 했어. 그런데 공매 예정 가격을 뭘 했다? 상회했어. 상회.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이러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강박이죠. 강박은 반드시 뭐다? 강박은 봐봐.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어야 되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 그래서 먼저 외포심은 공포심이죠.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죠.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보해야 돼. 해악을 통보해야 돼.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생기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2번 봐봐. 강박행위가 뭐냐?
두 번째 좀 봐봐. 해악의 고지 가로 묶어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고지하는 해악 가로 묶어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악의 고지. 그럼 뭐요? 반드시 뒤에가 물론 나쁜 말이 있지만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해악을 고지, 해악을 고지, 해악을 고지 그래야 돼. 그래서 나쁜 말이 있어야 돼.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법질서에 입어되거나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이런 말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말 무슨 말이 중요하다? 해악 고지란 말이 중요하다. 그게 있어야 뭐가 된다? 강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1번은 뭐죠? 고소고발이죠. 이런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 자체가 불법이다. 그럴 때 강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강박은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것은 취소인데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무효. 그런 말이 없다. 그럼 무조건 뭐다? 취소. 3번 봐봐. 불법적 해악 고지 없이죠. 고지 없이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요한 말은 각서의 서명 나라에서 강력 교육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각서의 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제3자가 사기다 강박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은요? 2번 여러분 봐봐. 우리가 보증계약을 쓰죠. 이런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쓰는 거예요? 봐봐. 여기 갑이 채권자예요. 채권자가요. 채무자한테요. 을한테요. 채무자예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그럼 이 1억에 대해서 보증인이 보증을 쓰죠. 보증인이 보증을 쓸 때 보증계약은 갑하고 하는 거예요? 을하고 하는 거예요? 보증계약은 누가 한다? 이러냐 보증인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보증인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증을 써요? 채권자한테 책임지지 누구한테 책임을 져? 그래서 보증계약은 보증인하고 채권자가 쓰는 거죠. 보증계약은. 이 채무자는 누구냐?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3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뭐랬다? 기망을 하잖아요. 기망.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죠. 그러면 이 보증인 채무자를 말한다. 제3자라고 그래. 그럼 원리는 1억이면서 1000만이라고 속였다 이 말이죠. 보증인이 보증을 썼더니 1000이 아니고 1억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보증계약은 누가 썼죠? 채권자가 썼죠. 채권자가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지 무조건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서 2번 봐봐. 2번요. 2번 그걸 보시고 3번은요. 제3자의 사기죠. 그럼 제3자의 사기로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3번에서 보면요. 제3자의 사기인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란 말은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우리가 제3자는 누구다? 제3자 봐봐. 제3자는 취소 이전 이후를 가리지 않냐고 누구만 얘기한다? 제 선인 경우 선이. 그래서 4번은 취소 이전이든 이후든 가리지 않고 취소 사실을 몰랐다니 뭐죠? 선이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취소 이전이든 취소 이후든 가리지 않고 누구한테?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자 5번은요. 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까 얘기했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다? 단순한 피용자. 피용자를 얘기하죠? 아니야. 피용자는 제3자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누굴 얘기한다? 대리인을 얘기하죠?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시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상대방은 본인의 선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누구다? 피용자. 제3자가 아닌 사람 누구다? 대리인. 대리인은 누구하고 동일하다? 본인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볼 수 있는 자란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때는 대리인의 사기의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6번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다. 피용자. 그것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니까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아까 7번에 했었어. 맨 처음에. 뭐죠? 어디에서 했냐면 비진이 표시할 때 상대방이 없는 경우 비진이 표시는 언제나 유효. 통정의 표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할 때는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의 경우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네 가지 정리했단 말이죠. 자, 법률 효과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2번요. 제3자는요. 선의로 추정되죠. 따라서 표의자가 누구죠? 취소를 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죠. 기망. 그럼 어떻게 기망은 사기죠. 하자 있는 물건은 하자 담보 책임이죠. 양자는 뭐한다? 경합함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4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억 봐봐. 기억 첫 번째 기억.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권이나 손해배상청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중첩적으로는 안 되고. 그런데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 뭐냐? 5번이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양계약을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번, 5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요. 그것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기서요. 설명을 잠깐 한단 말이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여러분요. 되게 간단해요. 자, 간단한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여기 한번 봐봐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만다 붙이고 그럼 편지를 뭐하고 받고 편지를 만다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편지를 붙이고 쓰고 붙이고 받고 읽고 쓰는 걸 뭐란다? 쓰는 걸 뭐란다? 표백주의라고 하죠. 표백주의. 표백이란 뭐예요? 겉이 하얀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유언이죠. 유언서 같은 거. 이런 걸 뭐란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유언,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거죠. 붙이는 것을 뭐란다? 발송 또는 발신이라고 그러고요. 받는 것을 뭐란다? 도달이라고 하고 읽는 것을 요지라고 해요. 요지. 요지는 뭐죠? 이쑤시개 아니에요. 요지는 알았다 이 말이지. 알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란다? 발신을 뭐란다?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고요. 도달을 뭐란다?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는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다? 이렇게 나와. 다음 주에 발신주의는 이렇게도 나오고요. 다음 주에서 도달주의 예외는 이렇게 나와. 도달주의 예외. 그걸 뭐란다?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예요. 그럼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 도달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라고 하냐? 첫 번째는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예요. 이것을 도달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도달하는 것은 뭐냐?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지배권 범위 내. 그 다음에 통계 내용을 무슨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 적어줘야 돼. 제가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통계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렇게요. 봐봐. 알 수 있는 거니까 통계 내용을 알면 안 돼. 알았다 그러면 안 돼. 알아버리면 그걸 요지주의예요. 내용을 알 필요 없어. 알아버리면 요지가 돼. 도달이 아니고. 지배권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라든가 가사도우미 있죠? 가사도우미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줘도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한다? 객관적 상태라고 그래. 이걸 객관적 상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이라는 것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알아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가사도우미나 이런 보면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거.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그 우편함을 열어서 편지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도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도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말이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도 뭐라 나오냐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로 본다. 이런 말이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편지를 수령을 거절해. 그러면 도달로 봐버려. 알겠죠? 그런데 이 도달이라는 것이 뭐냐? 도달은 우리가 통상의 우편이라든가 통상 우편이라든가 신문 광고 있죠. 광고 이것은 도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 증명 있죠? 내용 증명하고 뭐가 있다? 등기. 이런 봐봐. 내용 증명하고 등기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 증명하고 등기는 어떻게 해? 여러분 내용 증명하고 등기 것은 언제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송 안 됐다. 반송 안 되면 그거 뭐한 걸로 봐? 도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돼. 전입신고가 돼서 그러면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민법상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지를 주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상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시죠? 1년 내내요. 좀 있으면 아마 3월, 4월 정도 되면요. 학원에서요, 남아가지고 자습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학원에서 하루 내내 있는 사람도 있죠. 학원이 여러분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주소지고, 학원이 주소지고, 야간에 또 알바하는 사람도 있죠. 그 알바하는 그 사업장이 주소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주소지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 2곳 이상. 2군데 이상 둘 수 있다. 그걸 복수주의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소지를 물어보면 전입신고지를 물어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떤 또라이가 얘기했는지 아무튼 뭘 하면 전입신고 어디에 돼 있나 물어봐. 전입신고지는 주소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요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전입신고지가 잘못 보내죠. 누군가가 수령했는데 누가 수령했는지 모르죠. 그건 도달 아닌 거예요. 어디다 편지를 보내야 되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다 편지를 보내야 돼요. 알겠죠? 전입신고지는 뭐냐? 그래서 내가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 30일 이상. 그랬을 때는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알죠? 그것하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편지를 줬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그건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도달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지를 볼 때 111조를 이제 보는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뭐란다? 의사 표시자라고 그래. 여기서는 또 희한하게 또 의사 표시자라고 그래. 그냥 다른 데는 다 표의자라고 해놓고. 법조문 여기는 의사 표시라고 돼 있어. 그럼 뭐죠? 그걸 표의자란 말은 똑같아요. 의사를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란다? 청약을 하죠. 청약이요? 청약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격지자하고요. 격지자하고 대화자가 있어요. 격지자는요. 청약이 있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고요. 대화자는 청약과 뭐가 있어요? 승낙이 있다 이 말이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격지자의 승낙은 발신이에요.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은 무조건 청약은 도달이에요. 그러니까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했어요. 1억 원에 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은 상대방한테 2월 5일 날 도달해야지 이것을 뭐란다?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은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거. 철회를 못해요. 알겠죠? 청약은 도달해야 청약이에요. 도달주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편지를 보내고 2월 3일 날 사망했다 이 말이죠. 또는요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편지 보내놓고 죽었잖아요. 아직 편지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아직 없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속인이 책임지면 되고 제한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돼. 그러니까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도달했죠?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2월 15일까지 승낙해달라. 그러면 2월 15일까지 철회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도달할 때, 을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말이 뭐다? 수령 무능력자예요. 수령 무능력자. 그럼 어떻게 한다? 수령 무능력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에게 도달을 말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어요. 을은 갑한테 을은
을은 갑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을은 갑에게 을의 법정 대리인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111, 이게 지금 여기가 뭐냐, 여기가 111조예요. 111조. 여기가 뭐냐, 여기가 112조예요. 그럼 113조가 뭐냐? 113조가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송달. 그래서 공시송달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과실 없이에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지나 소재를 알지 못하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공시송달을 해요. 공시송달하면 국내에서는 몇 주요? 2주간이요. 국외에서는 몇 개월이요? 2개월이 지나면 편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몇 주간? 2주간. 여기는 몇 개월? 2개월. 이것은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주간은 통일 당사자예요. 통일 당사자한테 첫 번째는 2주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공시송달, 두 번째 공시송달은 그 다음날 도달한 것으로 봐버려. 왜요?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째 공시송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공시송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시송달 하는 것은 뭐예요? 편지를 보내야지 이 사람한테 최고장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2주간이 있어야 도달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또 공시송달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처음에 공시송달 할 때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모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그 다음날 도달하는 걸로 봐버려요. 첫 번째는 몇 주간? 2주간. 두 번째는 언제? 그 다음날.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공시송달 113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과실 없이. 제한 능력자는 뭐다? 수령 무능력자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험이 나오죠.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안 때부터 도달로 보는 안 때. 도달한 때가 아니고 그 사실을 안 때부터.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와. 알겠죠? 자, 31페이지 봐봐요. 계약의 해저 같은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이 도달 동그라미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줄과 알 수 있는 거기다가 내용을 알 필요 X. 내용을 알 필요 X.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가 된다? 요지주의가 되니까 요지.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줄고 객관적 상태에 거기다서 현실적으로 수령 X.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객관적 상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편함에 꽂혀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언제 그 편지를 봐요? 퇴근했을 때 보는 거잖아요. 알겠죠? 바로 옆에요.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두 번째 줄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거기 줄고 시험이 잘 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언제 생긴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알겠죠? 자, 2번요. 도달되죠. 도달 동그라미. 도달하면 맨 끝에 철회할 수 없다. 철회.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럼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럼 써.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도달 전. 도달 후에는 철회를 못하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의사표시의 불착이나 연착 그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의사표시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말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죠? 자, 7번요.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 동과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우편물을 수령을 했다. 이걸 뭐란다? 거기다가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그래서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등기 취급 등기 동그라미요. 내용 증명 우편할 때 내용 증명 줄고요.
맨 끝에 송달되었다 이렇게요.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요. 기억의 두 번째 줄이요.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놨어. 누구한테 누가 지금 편지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도달이 아니다. 일간 신문 보통 우편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D거든요. 아무리 등기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지에 전입 신고만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때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봐봐. 9번 아까 내가 말했죠. 도달주의 예외죠. 이것을 뭐란다? 발신주의. 발신주의는요. 그럼 봐봐. 니은 봐봐. 니은. 우리가 무건대에서 상대방이 최고하죠. 본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하지 않냐면 발하지 않냐면 그런 말 하죠. 그것을 뭐란다?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건대에서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확답을 뭐 하자면 발하지 않냐면 뭐한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로 본다. 알겠죠? 추인 거절로 본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어디로 한번 보자면 페이지, 죄송한데요. 42페이지 잠깐 한번 봐봐. 42페이지. 42페이지 잠깐 한번 봤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 나왔죠? 4번 최고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2번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동그라미 그걸 무슨 주의? 발신주의, 발하지 않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거절 줄 것이고 그다음 확정정 무효 이렇게 확정정 무효가 돼. 아시겠죠? 다시 이제 앞으로 와요. 됐죠? 이런 경우 이걸 이제 이런 걸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요. 알죠?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만한 것을 암기해야 되겠죠? 그럼 뭐냐? 그게 바로 니을이다. 니을을 보면 격지자죠. 대화자인데 왜요? 대화자는 봐봐. 대화자는 언제나 뭐다? 청약과 승낙이다. 뭐다? 도달이죠. 격지자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만 발신이에요. 격지자. 그래서 대화자 절대로 안 돼. 청약에 대한 승낙이에요.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청약에 대한 승낙이에요. 승낙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요. 오른쪽이요. 1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그럼 의사표시는 뭐죠?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런데요,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부터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퀄 대항이란 말은 도달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공시송달이죠. 여러분, 공시송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과실 없이. 알겠죠?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죠? 그럴 때 뭘 할 수 있다? 공시송달. 외국에서는 몇 개월이다? 2개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요, 첫 공시송달 몇 주간? 2주간.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는요, 실시한 그 다음날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자, 2번 봐봐. 2번. 위 기간은요, 2개월하고 2주간, 위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민법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까지가요. 법률행 해석에서부터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107, 108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남아있는데요. 대리는 다음 주에요. 적당히 어떻게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천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